오늘은 2023년 11월 21일. 21일 맞나? 화요일. 지금은 11도. 아침에는 0도라고 찍혀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점심 무렵이니까 11도면은 많이 올라갔어, 온도가. 이제 이렇게 색깔이 좀 이렇게 초록색이 이제 조금씩 많이 사라지고 점점 이렇게 갈색이 많아지네. 음. 이번에 본 유튜브는 일당백, 그러니까 니지선하고 그 누구야, 그 정박사랑 정영진이 하는 정프로라고 하면서 하는 그 책 소개시켜주는 유튜브인데, 이게 콧물이 약간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찡찡한데, 이게 11월 12일 날 방송했던 거, 남아있는 나날, 가즈 이식으로가 쓴 책이고, 그러니까 가즈 이식으로 책을 뭐지? 날 보내지 마. 그거는 읽어봤었는데, 그거 되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이제 들어갈 책이었지. 이 남아있는 나날이 또 많이들 보는데, 이거는 다 못 읽었는데, 그냥 이거 들으면서, 대충, 그렇게, 뭐 어떤 이야기인지, 그리고 그, 가지식으로 그 분위기가 이렇게 그 뭐지? 나를 보내지 말을 보면서 대충 이렇게 음, 뭐 느껴지는 게 있어서 그렇구나 하는 거를 좀 생각하면서 들었지. 그러니까 이 제목이 이제 제목에 대한 얘기도 꽤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남아있는 나날이 앞으로 남아있는 날이냐 아니면은 뭐 그 영어를, 그러니까 더 remains of the day 하니까 옛날 지나간 날들 중에 지금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냐, 뭐 어데이면은 미래냐,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근데, 남아있는 나날, 근데 나날이라는 말 어감은 좀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게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옛날을 회상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 나 이제 영화를 봤지, 영화를. 안소니 홉킨스랑 엠마 톰슨 나오는 영화. 그리고 그 크리스토퍼 리브 슈퍼맨, 옛날 영화 슈퍼맨으로 나왔던 사람, 미국 그 대저택을 인수한 미국인 백만 상원의원으로, 영화에선 상원의원으로 나왔지. 근데 이제 책에서는 그 상원의원이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 영화는 봤어. 영화. 이거 이제 이게 이제 저택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저택이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해. 이 영화에서도 그렇게 보여지긴 하고, 그게 이제 이 무렵에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저 뭐야, 헤리티지 산업이라고, 향수 산업. 그러니까 영국이 이렇게 뭐야, 옛날에 그런 막 좀 멋있고 귀족적인 거. 근데 뭐 그런 생각 좀 들긴 해. 그 향수라는 게 누구의 향수냐?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민이었을 거고, 그 귀족들은 얼마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의 향수를 자기들의 향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지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기서 이제 집사가, 주인만을 위한 집사인데, 주인의 그런 행동이나 심리 같은 걸 내면화해가지고, 자기 신분은 집사지만 마치 이제 속은, 귀족인 것처럼 행동하는, 뭐 그런 거랑 또 어떻게 보면 같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 그거는 일반인들의 향수가 아니고 그 귀족들의 향수인데, 그, 그 향수 산업이 이제 그때 영화가 막 그런 무렵, 그런 게 뭐 전망 좋은 방이니 뭐 하워드 엔지니 이런 게 80, 90년대 영화인데, 8, 90년대 영국에서 좀 그런 게 많이 있었다네, 향수 산업이. 음.
이게 이제 얘기는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뭐야 그 뭐 이 사람이 그 주인이 미국인이 이걸 인수해가지고 한번 여행을 다녀오라고 그래서 여행하는 동안에 제가 느꼈던 것들 그리고 뭐 그 옛날 과거 회상하고 뭐 이런 걸 이렇게 그 집사 입으로 화자는 집사야 스티븐슨이라는 집사 달링턴 홀에서 근무했던 집사가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가 이제 책 그 이제 전체 줄거리고 음 이 보면은 영화는 근데 이렇게 계속 보면 약간 음악이 향수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향수를 느낄 만한 음악은 아닌 것 같고 약간 뭔가 약간 불안한 느낌이야. 나는 약간 스릴러 음악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쩌면은 향수 산업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감독의 약간 그 비판의식이 좀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네. 응. 근데 영화는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평을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만들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1900 이게 영화 이게 그 이야기 시대는 이제 1956년 뭐 이 무렵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옛날을 회상할 때는 이제 23년, 22년에 그 여기 처음 이렇게 여자 사무장으로 하인 사무장으로 그때 이제 하인이 뭐 28명 이렇게 있었던 시절이라는데 그때 왔을 때 그 켄튼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에 대한 뭐 그 마음이 있고 그랬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지금 30년이 지난 거지. 그 여자가 떠나고는 한 20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만났고 그래서 둘이 옛날 얘기를 하고 뭐 이러면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고 근데 소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뭐 그 그냥 이렇게 삶이 뭐냐 뭐 이런 얘기 그리고 그 어쩌면은 그 집사가 갖고 있는 이게 화자지 화자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 뭐 이렇게 허위의식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는 삶이 그 집사는 계속 품위를 얘기하는데 과연 품위란 무엇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뭐 얘기도 있고 한데 영화는 그 로맨스에 좀 초점을 맞췄다는데 근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 나 영화를 봤는데 그렇게 뭐 낭만적인 것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 향수 산업이라고 하는 그 그거 느껴지던데 이 사람이 자기 그 집사라고 되게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품위를 계속 얘기하고 있던 음,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나중에 가면 얼마나 이렇게 덧없는지 이제 소설에는 더 그 진하게 있었지만 영화에는 그 부분이 마지막에 뭐 마무리가 안 돼서 아마도 사람들은 계속 마지막에 그 켄튼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뭐 그런 사랑에 더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한 것 같긴 한데 영화도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닌 것 같긴 해. 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집사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 주인을 내면화한 거잖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해. 그래서 뭐 집 살림도 더 다 막 더 주인보다 더 잘 알기도 하고 살림살이에 관한 것만큼은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이제 주인하고 이렇게 동일시하고 그러지. 그 이게 이제 이 근데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랬던 그 달링턴 경도 나중에는 이제 달링턴 경이 그 미국인한테 이 달링턴 호를 넘기고 영락해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사람이 그 미국인 주인을 맞아가지고 여행을 할 때는 중간중간에 그 달링턴 경이 그 뭐 그 이 1차 대전, 2차 대전 사이에 이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그 무렵까지 해서 약간 나치와 이렇게 내통했다는 그런 혐의로 나중에 재판받고 그래서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몰락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얘기를 이제 56년이니까 이 사람이 그 달링턴 그 집에서 집사를 잃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 사람들 항상 물어보지. 막 약간 뭐라고 하고 잘 알았냐 어땠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는 또 그 달링턴 경을 부정해. 자기는 어떤 때는 그런 얘기도 해. 자기는 달링턴 경을 모른다. 어떤 사람이 물어볼 때는 지금 집사 저기 지금은 주인이 바뀌어서 미국인이고 그분만 안다 이런 식으로. 그때는 그 20년대 그렇게 자기가 품위 얘기하고 그럴 때는 그렇게 자기 주인에 대해 달링턴 경에 대한 이렇게 뭐 이렇게 존경과 그런 거를 갖고 있었는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주인을 부정하고 그렇긴 하지. 그러니까 이 무렵 이게 작품이 화자가 이제 여행을 해서 하기 시작한 영화가 시작하는 그 지점은 현재는 1956년인데 이때가 그런 때래. 2차 중동전쟁이 있어가지고 그 지난번에 얘기한 그 중동 역사에 나왔던 거지. 그 나세르가 자기 정치적으로 조금 불안할 때면 항상 그렇게 중동 전쟁을 일으켜서 결속을 시켜서 그리 이득을 취하지. 그래가지고 이때 수에즈 운하를 이제 두고 싸웠는데 이 국제기구에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제 손 떼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영국 사람들은 상실감이 되게 컸다고 하더라고. 그 배경 그때 얘기야. 그러니까 이 집사도 그런 얘기 계속해. 막 우리 영국인에 대한 자부심, 영국인만이 뭐 그런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 절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 무렵이야. 근데 막상은 그 집은 미국인한테 팔렸고 그 많던 하인은 이제 다 줄어서 4명 뭐 이렇게 뭐 거기서 나오는 말로는 이제 전기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하인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또 파티 같은 것도 안 하니까 이제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런 자부심은 여전히 갖고 있지만 그거는 향수 기억 속의 자부심이지. 어. 책에서는 이 달린턴으로 인수한 미국인이 패러데이라고 그런 미국인인 걸로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이게 2023년에 이제 이 스티븐슨 집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인데 이때 되게 중요한 그 회의를 했었거든. 그때 미국인 대표로 온 사람이 루이스 상원의원인데 이 사람이 그 집을 나중에 와서 인수하는 걸로 나오는데 영화가 더 그러니까 서사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그 23년 회의 때는 어떤 회의였냐면은 그 이제 그때 2차 대전이 18년에 끝났으니까 이제 독일한테 막 그 되게 무리한 요구를 하잖아. 막 석기 시대 다시는 전쟁 못하게 석기 시대로 만들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그런데 이 달링턴은 2차 대전 때 만난 그 독일 그 군인이 있었는데 아마 귀족이겠지 당시에는. 1차 대전 때는 이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헝가리 제국이랑 독일이랑 그 독일은 그때 이제 졌대잖아. 1차 대전 때는 비렐름 그리고 그 그러니까 그때 귀족이었겠지 군인이라면은 그래도 왕조 시대니까. 근데 이게 전쟁 끝나고 이제 보면 되게 이제 이 귀족 독일군 그 군인이랑 잘 이게 친분이 생겼나 봐. 근데 이게 연락도 안 되고 이게 막 점점 힘들어지고 그때 이제 왜냐면 독일도 이제 그때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화국으로 바뀌지. 그래서 이제 비스마르크 나오고 귀족 신분도 아마 없어졌을 거고. 그리고 이제 너무 가혹하다 이거지. 달링턴이 볼 때는 이미 KO된 사람을 왜 더 이렇게 두들겨 패냐, 다운된 사람을. 근데 그 판단은
그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신사답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가혹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각 정부에 대해서 독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쪽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의견을 모아오려고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도 이제 불러가지고 회의를 한 회담이었어. 그때 이 루이스 상원의원이라는 사람이 온 거지.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30년이 지나서 와서 이 저택을 산 거야. 그러니까 근데 루이스 상원 당시에 그랬거든. 당신들 되게 뭐 선의도 좋고 고귀하고 좋은 얘기 많은데 아마추어다. 그러니까 막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근데 몰라.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나치 정권이 인기를 얻고 나와서 결국 독일 다시 2차 대전 일으켰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때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왜냐면은 중간에 막 평화협정도 하려고 그러고 불같이 또 영국이랑 독일이 뭐 이렇게 그렇게 군사 확장하는 것도 이렇게 뭐 그냥 조금씩 밀려서 그냥 봐주고 막 이런 상황도 생기긴 하거든. 루이스가 되게 뭐라고 하지 그때. 당신들은 아마추어다. 뭐 이렇게 그리고 좋은 얘기만 하지만 현실은 그런 게 아니다 이제 무력과 그돈 같은 것가 움직이는 세상이고 그렇게 해서 그때 독일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리고 이제 그 아마추어로 비난했던 그 루이스라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이 저택을 산 거야. 그리고 집사까지 통으로. 집사가 꼭 있어야 됐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그렇게 비난했던 귀족들에 대한 또 미국인들의 동경이 있잖아.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드라마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책에서는 이 집사가 여행 간다고 할 때 루이스 주인이 이제 차를 내주는데, 포드를 내줬다고 하는데, 또 영국 차를. 영어에서는 이제 다임률러, 그러니까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지만 그때 이제 다임률러 벤츠를 주는데, 그것도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렇게 독일을 비난했지만, 전쟁 끝나고, 이제 한 10년 지나고, 지금은 또 이제 독일은 또 서로 그 무역도 하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좋은 차 상관없다. 이제 옛날에 적국이었지만 그땐 싸웠고 그러면서 다임러 벤츠를 타는 거지. 그래서 영화가 그런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 물론 이제 책에서는 또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내 책을 안 읽어봤으니까 그 느낌을 완전히 알 수는 지금 없지만 스토리만 봤을 때는 그 같은 사람 그때 왔던 루이스가 나중에 와서 이 저택을 샀다.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서 차는 책에는 포드지만 지금 벤츠 독일 차를 탄다. 이게 조금 얘기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그 떠나. 그러면서 막 풍경도 영국이 낫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약간 뭐 아프리카나 뭐 미국처럼 막 스펙타클한 풍경이 아니고 뭐 사람도 영국에는 집사는 영국인만 품위는 집사 영국인만 할 수 것이다 이런 얘기 이제 그 화자가 이 사람이니까 자기가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절제할 수 있으니까 풍경도 그렇지 않냐. 그러면서 그게 품위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가 뭐 이렇게 보면은 막 그럼 그 품위가 뭐냐? 그러면 자기 주인이 그러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근데 그 일이라는 게 보면은 그 주인이 뭐 이렇게 파티하고 아니면은 뭐 주인 그 신문 보는 거 볼 때 신문도 막 다려주고 막 이런 거거든. 글쎄, 직업으로 봤을 때는 그게 직업이니까, 그렇지. 그게 개인이, 주인이라는 달링턴이 개인을 보지 않고 그 어떤 주인이라고 추상적인 그 대상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일을 잘하는 게 직업으로 이렇게 정의가 됐으면은 직업에 충실한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게 직업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부가가치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고 뭐 그런 게 직업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과연 어떤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해. 그냥 주인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그런 거야. 주인은 위대하고 그 그런 신사고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달링턴이 되게 중요한 인물로 나오긴 해. 그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판단이 맞고 그 사람이 자기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자기가 세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뭐 영국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때 약간 기생충도 생각이 났는데 그 지하에 사는 사람이 자 그 주위에 거기 그 그 저택의 사장은 심지어는 이 사람 지하에 이 사람 사는지도 모르는데 이 지하에 사는 이 사람은 거기 보면 막 책도 있고 그 기생충에 보면은 공부도 한 사람 같은데 막 주인을 존경하잖아. 그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 여기서도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막 정말 존경을 해.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 다 옳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그때 근데 그런 일이 또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켄튼이 예, 이제 취직한 상태지. 그 난민들이 독일 난민들인가 그때 막 이제 나치에 쫓겨서 나오고 이제 유대인 난민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왔는데 잘 지내다가 나중에는 쫓아내 달링턴이. 근데 그걸 가지고 켄트는 뭐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안 그럼 자기 그러면 이 집을 나가겠다. 쫓아내면 나도 나가겠다. 그런데 결국은 못 나가지. 그리고 막 나는 이 저 집사의 캐릭터 좀 특이하게 그걸 농담이라고 나중에 당신 그때 나간다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는 비겁하다. 어쩔 수 없다. 자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 남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켄트는 좀 더 인간적인 것 같아. 자기가 인간적인 자기 처지도 인정을 하고 그런데 이 집사는 끊임없이 자기는 품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 유대인 난민을 쫓아낸 거에 대해서도 주인님의 판단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일 자기가 그 알아서 그 주인이 다 하겠거니 생각을 하는 거거든. 음. 그럼 그냥 믿는 거야 그렇게. 그렇게 믿는 거고. 그러니까 켄트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당신은 감정도 없고 뭐 생각도 없냐 이러는데 근데 왜 켄튼이 그런데도 스티븐슨에 대해서는 어떤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고 나중에 보면은 이 켄트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 벤이라고 그럼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벤 부인이 되는데 자기가 그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나가버리길래 이제 막 울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켄트는 그 이 스티븐슨 집사한테도 마음이 있었던 건데 왜 마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 난 저런 사람한테 그렇게 매력을 느낄 수가 있을까? 약간 공감은 안 되는데, 어, 그 집사 그렇게 막 약간 그런 뭐 직업적인 윤리의식 강한 거에 매력을 느끼는 건지. 근데 거기서 보면은 약간 인간적인 면도 보여주긴 하지. 그 아버지,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적인 매력보다 오히려 핸디캡 같이 보이기도 했어. 뭐냐면은 켄튼이 켄튼을 이렇게 고용을 할 때 아버지도 같이 고용을 하거든. 아버지도 위대한 그 대단한 집에 집살이 있다가 그 주인이 죽으니까 이제 떠돌이가 된 거야. 그런데 아버지한테 일을 줘. 근데 아버지가 잘 못해도 그건 되게 인간적인 걸로 보여. 근데 켄트는 거기서 또 직업적으로 저 사람 자꾸 아버지 자꾸 실수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여기서는 이제 오히려 그 누구야 스티븐슨이 자꾸 아버지한테 자꾸 이제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다 잘할 수 있고 되게 경력도 좋고 근데 그건 사실 다 옛날 얘기잖아. 그런데 켄트는 이때는 오히려 켄트는 더 객관적으로 보고
근데 스티븐슨이 그렇게 막 하는 걸 보면 약간 거기서 인간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약간 로맨스 소설을 읽을 때 읽는 걸 발견하거든. 근데 그걸 되게 창피해하고 막 감추려고 그래, 스티븐슨이. 그러니까 이게 스티븐슨이 인간적인 면이 있는 거야. 근데 남한테 보여주지 않아서 그런 거지. 음. 그래서 그런 데서 이 사람이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긴 하지만 또 인간적인 게 있구나. 되게 뭐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어.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굉장히 윤리적인 걸로 보이긴 해. 그러니까 그 윤리적이라는 게 그렇잖아. 윤리라는 게 그 도덕적인 거랑 조금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이렇게 그 규범 같은 걸 잘 지키는 거잖아. 윤리라는 게 어차피 이렇게 그 시대가 이렇게 잘 돌아가게 만드는 그 당시에 그, 그, 그런 거니까. 근데 켄, 그러니까 이 스티븐슨 보면은 이렇게 막 뭐 틀림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했을 수도 있어. 켄튼이 그래서 거기서 매력을 느꼈나 하는 생각은 좀 하기도 하고. 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스티븐슨은 계속 그 품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 그, 근데 그 품위라는 게 그렇게 주인이 최대한,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되게 형식적인 거야. 막 항상 이렇게 좋은 바른 자세. 그 다음에 일이라는 건 사실 은식기 같은 거 잘 닦아가지고 아니면 술 잘 따르고 이런 거거든. 손님들 왔을 때. 그걸 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품위는 어디 있는가? 그 과연 뭐가 뭘 품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이렇게 보면서 하게 되는 거지. 저 사람 계속 디그니티 뭐 위대한 품위를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얘기하는 그 품위라는 건 대체 뭘까?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 얘기가 좀 나오긴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과거의 집사 얘기는 지금 현재는 이제 여행을 가잖아? 근데 어떤 마을에 갔을 때, 거기 해리라는 사람이 막 이제 술 먹고 막 떠드는 거야. 자기는 인간의 품이라는 거는 자기가 어떤 그런 뭐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고 선출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뭐 그런 게 품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런 투표를 해서 그런 사람 뽑고 아니면 또 나중에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선택권이 있고 이게 품이다. 그런 자유가 있고. 근데 스티븐스는 이제 그때 그 생각을, 옛날 일을 또 떠올리는데, 또 다른 회의야, 요번에는. 다른 회의라기보다는 이제 간단한 모임 같은 건데, 스티븐슨을 이렇게 그 귀족들이 불러. 그래서 질문할 게 있다고. 그러면서 지금 무역 불균형이 미국하고 있는데, 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뭐 가령 근본 해제를 폐지하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미국 채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그러니까 스티븐슨은 모르지. 그거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마 내가 영어로 보니까 서비스란 말을 계속 할까. 제가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여기 서번트고, 이 사람은 말하자면은. 그 다음에 또 물어봐. 뭐 프랑스하고 소련이 그 당시에는 아마 이제 이게 1차 대전 끝나고 러시아하고 소련이 됐으니까. 그리고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2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그 스탈린주의가 막 그렇게 될 때는 막 그렇게 팽배할 때는 아니고, 그러니까 아직 소련이 그때는 약간 저성장 국가였는데, 왜 처음 볼세비키 혁명하고는 막 발전 되게 많이 일어났잖아. 그 소련하고 프랑스하고 이제 뭐 협정을 맺은 게 뭐 어떻다고 생각을 하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뭐 이 사람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그때 벌써 그 영화상에서는 보여. 이 사람들이 이 스티븐슨을 데려다 놓고 좀 모욕을 주는구나. 그런 말을 해. 봐라. 저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라를 맡기냐, 나라의 결정을 하라고 하냐. 민주주의는 한때 유행했던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스티븐 앞에 대놓고, 그러니까 달링턴 형이 이제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생각을 이제
그 회상신이 이제 거기서 영화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티븐슨 생각을 하는 거지. 그 그 품위나 위대함이라는 게 과연 이런 일반 평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이나 결정을 할 수가 없는데 뭐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싶어.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시민이라면 그래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뭐 주인이나 위탁하고 뭐 이러지 않으러 스스로 공부도 좀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 왜냐면은 주인이니까 민주주의 국가는 그렇지. 만약에 진짜 품위를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맞겠지. 자기가 주인의식이 있다면은. 어,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술집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딱 그 외양은 그리고 이렇게 몸가짐은 귀족 느낌이 나니까 사람들이 대단하신 분이 온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 신분을 얘기를 안 해.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나중에 들어온 사람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알아보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다음 날 만나는데 물어보지. 죄송한데 혹시 남의 집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었냐고. 그러니까 스티븐슨이 얘기해. 맞다. 근데 자기가 거짓말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어디 있었냐까 달링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달링턴 그 사람 나치에 그렇게 나치랑 내통하고 그러지 않았냐. 막 그러니까 자기는 뭐 그거에 대해서 모르겠다. 그 그러니까 이 스티븐스는 의견이 없는 거야.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럴 때 제대로 답을 못 하고. 근데 이 의사란 사람은 원래 그러니까 그냥 의사가 아니고 좀 런던에서 그래도 조금 그러니까 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걸로 나와. 그 당시 사회주의에 기대도 하고 자기는 그렇게 부와 명예 뭐 이런 것들 출세 같은 걸 버리고 그런 지방에 내려와서 사람들 그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 그 교육도 하고 그러려고 온 사람인가 싶긴 한데 근데 자기 보면은 대중들이 자기 그런 생각을 하고 왔지만 좀 그런 건 있다. 대중들이 생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도 지금 사실 실망도 하고 의욕도 안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좀 헤어지지. 하여튼 그래서 결국 켄튼하고 만나. 켄튼은 이제 그때 이제 그만두고 그 뭐야 그 벤하고 결혼했는데 그 편지를 켄튼한 저기 스티븐슨 몇 번 보낸 거였거든. 자 생활이 이렇고 저렇고 한데 좀 안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해. 자기 그 만나서 얘기를 하지. 정말 좀 힘들어서 그때 그 시절이 달링턴 홀 시절이 가장 좋았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그 딸이 애를 낳았어. 그래서 다시 그때 돌아갈 생각도 했지만 돌아갈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이 여자는 그래도 자기 생각이 있었고 그런 여자인 걸로 나오긴 해. 아까 얘기한 대로 유태인 남매들 그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었고. 근데 보면은 그 가지식으로의 그러니까 여기 집사는 자기가 되게 위대하고 품위 있고 자꾸 자기 일에 자긍심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없는 거 같잖아. 내면이 없고.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에서는 이제 그게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지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어디서 그러냐면은 이제 켄트를 떠나보내고 이제 그 혼자서 이게 저녁 가로등 이렇게 켜질 때 어떤 벤치에 앉았을 때 어떤 사람이 얘기했던 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 그 사람도 집사였나 봐. 그래서 어디 근무해야 돼? 달링턴. 그럼 대단하신 분은 스티븐슨 인정을 해주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그래서 미국인 그 주인이 와서 샀다. 그러니까 하긴 지금 다 미국인이 살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이제 농담으로 얘기한 그 사람이 약간 그런 캐릭터였나 본데 그 영화에는 안 나오는 인물인데 그 당신도 그 매각
매각될 때 그냥 통으로 품목이 하나로 일괄 매각된 거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껍데기에 불과했다. 생각해 보면은 어땠냐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이제 나이도 많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막 그 뭐야 음 그 자기가 그렇게 어떤 그 달링턴 홀에 있었던 뭐 다른 거나 똑같다는 생각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갑자기 자각을 했나 보지. 그리고 달링턴이라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어딜 가나 그렇게 비난받고 나치 협력자라고 얘기 듣고 자기는 그게 자부심인데 그럼 자기는 어떤 사람한테는 그래서 부정하고 속으로는 그러지. 아, 그 사람이랑 논쟁하기 싫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달링턴을 이렇게 여전히 주인을 부정하거나 그러지 않고 모른 척한 게 그 사람들이 언쟁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때서야 이제 그 모르는 사람이라 아마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자기 그 달링턴 얘기하면서 그게 그렇게 미국한테 넘어갔을 때 당신도 통으로 매각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게 깨달은 건 그 전부터 아마 있었을 수도 있지. 그 이미 뭐 그 매각되고 뭐 이러면서 나이도 있고 그럼 자기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아, 힘내라. 지금이 이제 저녁 선장까지 불이 켜질 때인데 하루 중에 가장 좋은 때가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하루 일을 하고 이제 저녁에 자기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시간이 이제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당신한테 남아있는 날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스티븐슨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 걸로 나오지. 책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 껍데기다. 그 남아있는 날도 다 약 허공 같은 빈 그거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그렇지 않다. 날들이 남아있지 않냐. 그 날들 앞으로 올 날들이 있지 않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제부터 당신의 시간이고 그런 거다.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많이 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약간 감정의 정화 같은 거를 이제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정 박사가 여기서 그걸 영화를 추천하더라고. 그 구로자 아키라의 뭐였더라? 이끼루? 그러니까 이제 중년에 그러니까 이제 말년 과장으로 있다가 이제 그만두는 걸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 얘긴데 재밌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우리가 그 나는 그 이반 일리치의 죽음인가? 그것도 생각나는데 이반 일리치도 변호사 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고 죽기 직전에 다시 돌아보게 된다고 그런 내용이잖아. 왜 스티븐스도 여기서 이제 통원의 눈물을 흘리는 거지. 자기 보니까 그 껍데기였던 거야. 여기서 구로자키 아니 저기 뭐야 가즈이시로 아까 얘기한 그 네버렛미고 날 보내지 마 생각나. 거기서 보면은 이 화자 여기 화자지 1인칭 시점인데 복제인간이야. 그러니까 복제인간들은 자기가 그 원형 인간이 이제 나중에 아프면 그 장기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본인도 알아 그거를. 그렇게 해서 이제 성인이 완전 성체가 되면 나중에 그 장기를 기증하고 이제 삶을 끝내는 건데 그래서 성이 없어 이 사람들은 이름만 있고 그게 화자야. 그 자기 운명도 알고 그래서 이제 죽는다고 안 하고 이제 컴플리션 이제 임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하는 자의 장기 기증하고 근데 보면은 이 화자니까 이게 보면 되게 내면이 있어. 되게 교양도 있고 인문학적인. 그리고 얘들이 잘하는 그 헬시엄 그 학교 보면은 되게 이렇게 어떤 인문 교양 교육도 해. 근데 그거를 보면은 뭐
나중에 그 어떤 그 기부받고 하는 수단으로 해서 예술은 다 인문교육이 다 허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그 안에서 그 화자의 이름 말로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복제인간이지만 성도 없고 누가 기억하지도 않을. 근데 이 화자 내면이 있는 걸 우리가 독자가 읽으면서 알 수가 있어. 근데 스티븐스는 이것도 1인칭 화자인데 내면이 없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이거 좀 대비되더라고 생각나.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 정 박사가. 그 삶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가버린 거야 지금. 이제 나이 다 들었고 자기 껍데기에 아무것도 없고 생각해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통원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그 모르는 사람 앞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오히려 그런 걸 수도 그런 거겠지. 그, 그 보면은 그 켄튼도 사실 그랑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켄튼은 이 스티븐슨이랑 함께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삶을 상상해 하곤 했었대. 근데 한 번뿐인 삶이잖아. 그냥 그렇게 간 거야. 우리도 생각해보면 참 그래. 그러니까 이게 한 번뿐인 삶이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야.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딴 사람 될 수도 없고 내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할 수도 없고 나는 그래서 그 나를 보내지 마라 이렇게 비교하면 생각하면 아 내면이 결국은 그거는 나밖에 자의식이라 남의 자의식은 상상만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냥 나는 나밖에 알 수가 없잖아. 나의 내면이 결국은 내 삶의 그 실체가 아닌가? 실체라고 해야 되나? 그, 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냥 그 나머지 것들은 뭐 다 지금 스티븐슨이 느끼는 그런 느낌인 거야. 근데 현대인들은 사실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러면 약간 이런 집사 같은 게 있잖아. 다 그냥 그 주어진 거 열심히 하고 자꾸 프로 의식을 강조하고, 그러면은 사실 근데 대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그 유니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니크한 거는 사실은 한 삶마다 유니크하다고 하지만 유니크한 건 내가 나에게만 유니크한 거지. 그래서 내면을 이렇게 좀 이렇게 충실하게 하는 게 나는 나를 보내지만 거기서 보면은 그 복제인간은 결국은 자기 삶을 살다 간 거야. 자기 온전히 뭔가 그 어떤 삶을 창조하고 내면에서 했다고 생각이 돼. 근데 이 집사 보면 그게 없었던 거야. 근데 나중에 그게 속이 텅 비었다는 걸 깨닫는 거지. 안타깝지만. 한 번뿐인 삶인데 그렇게 이제 된 거지. 시간 다 갔고. 그래서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그 어떤 집사 같은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런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원래 이제 저기 뭐야 그 약간 포디즘의 문제가 그거라고 하잖아.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분업화되니까 그 기계 찰리 채플린의 뭐 막 그거 있잖아. 막 구두 나사 조이고 막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지금은 분업화돼서 자기가 분업화 전문화되니까 회사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성취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없고 자기 일이라는 생각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마르크스 의견들은 이제 자본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사회 전체는 고도화시키고 발달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노동에서 인간을 소외시킨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 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 그러니까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 이렇게 뭐 흔히 얘기하는 공사 좋은 회사 대한민국에서는 안정된 그런 회사를 잘 다니는데 열심히 운동해 마라톤도 하고 자전거 타고 그것도 내면을 확보하고 키우는 일이 좋은 일인 것 같아. 그런 거지. 그렇다고 그게 뭐 누구 잘 사냐 못 사냐 비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번뿐인 삶이잖아 나의 삶.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가끔 뭐 잠깐 그런 생각 좀 들긴 하는데 인생이란 단어랑 삶이라는 단어를 좀 인생은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있고 그런데 삶은 그냥 그대로 삶인 것 같다 비시간적인
살아있다는 그냥 어떤 서사가 없어도 삶, 음, 인생은 뭔가 이렇게 조금 뭐 의미나 가치나 뭐 서사가 있는 느낌인데 하여튼 한 번뿐인 삶이지 우리는. 어, 누가 이렇게 누구랑 비교하거나 대체하거나 평가할 수 없는. 근데 이제 직장인으로서 정체성에서 뭐 대체하거나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아마 그래서 예술의 덕목이나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감각을 주는 예술품 좀 그렇 요즘 막 복제 뭐 기술복제 시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예술품은 좀 약간 유니크한 거잖아. 그게 그리고 그게 뭐 딱히 어디 막 먹거나 뭐 쓸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삶도 그런 가치 그 예술품에서 그런 비슷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 감각은 맞아. 그 감각은 그런 식으로 해서 키우는 게 이반 일리치나 그러니까 지금 이반 일리치도 그렇고 아까 이끼루란 영화도 그렇고 이게 남아있는 나날도 그렇고 이게 되게 그런 그 내면이나 자기 삶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 주체적인 삶을 만들어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뭐 회한이나 후회 이런 것들은 공감도 되고 작품도 이게 비슷한 작품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럼 이게 되게 보편적인 얘기인 거거든. 그냥 뭐 그럴 수 뭐 내 얘기는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언젠가 그런 순간 다 막다뜨리거나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 그 속으로 계속 그런 게 이제 있는 거 아닌가 하니까 그 좀 그거에 대해서 이런 책들이나 이런 그 영화 작품을 보면서 좀 이렇게 감각하는 게 어, 그게 뭐 좋다가 아니라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 아유, 자꾸 콧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리고 막 약간 항상 그렇긴 하지만 중언부언한 것 같긴 한데 하고 싶은 얘기는 막 머릿속에 맴돌고 막, 어. 하늘 볼까? 파랗구나. 그래, 그럼 또 오늘은 여기까지.